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던 토크 콘서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과 미래 고교 학점제와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또 성장을 하는 학생, 변화하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될 때 어떤 정책적 지원이 그 전에 필요할지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벌써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요. 제가 함께 해주실 5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님, 김의상 광주고등학교 학생, 안혜정 빛골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임동섭 빛골고등학교 학부모님, 이렇게 5분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1m도 안 떨어진 자리인데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또 저는 색다르네요. 자, 5분 바쁘신데 먼저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좀 몸풀기용 질문, 가벼운 질문도 있었는데 그걸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좀 본격적인 토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임동섭 학부모님께 앞서서 이런저런 정책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잖아요. 그 김승환 연구관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학생들 입장도 들어보고 간략히 발표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학부모님은 아직 마이크를 잡으시지 않았거든요. 이런 토크 콘서트 또 고교학점제 전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한가요? 아마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도 똑같이 궁금해하실 사안 한 가지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초,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정도에 발표한 내용 중에 오늘 그 주된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는 국제고등학교, 다양한 학교들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굳이 폐지시킬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학부모로서 이러한 제도 전환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네 맞습니다. 김성근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 고교 서열화 해소 이야기신 거죠. 예,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저는 평준화 세대 1세대입니다. 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 때부터 이제 소위 뺑뺑이 세대 시작됐어요. 그전 같은 경우 신문 기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 입시 망국론 기사에 뜹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고요. 아마 광주 같은 경우도 똑똑한 아이들은 여기 광주 중학교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늦게까지 남기고 일요일까지 아마 공부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고요. 전국 단위로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전국에서 똑똑한 아이들 다 몰려서 그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외고나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나 이제 이런 그 학교들이 그 학교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하셨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또 똑똑하고 좋은 아이들이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저는 그 2가지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똑똑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과연 우리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커도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달달 외우게 하는 게 정말 그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맞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비리그 미국 쪽으로 간 아이들 그 졸업률이
우리나라 학생들 그쪽 가면 정말 잘 간 거죠, 그죠? 하버드부터 해서 졸업률이 35%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입시가 있는 건데 입시 자체가 전체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있는 상태로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 학교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라는 기본적인 그 틀로 짜여져서 학교가 갑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고리들을 지금 미래 사회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똑똑한 아이들 이런 식으로 길러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 문제들 이번에 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질문에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좀 전국적인 정책을 이제 펼치시는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교육감님 계시잖아요. 광주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질문한 것 중에 그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광주에는 외국어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처럼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보아서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면은 그 안에서 경쟁력이 높아져서 참 순기능, 좋은 기능을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이 더 많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자 보면은 한없지만 과거에 저는 중학교 입학 시험 준비와 그 고통을 거쳤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 준비와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과학고등학교에도 여러 해 근무하면서 정말 우수하다는 학생들 모아놓고 지도했지만 그 안에는 또 그 안에서의 줄 세우기가 있기 때문에 입학 시험 때 보면은 다른 학교 최우등 학생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좌절감과 소외감과 이런 열패감을 느끼면서 점점 힘들어져 가는, 그래서 그 똑똑한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고 많이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있어요. 그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일반고에 다 흩어놓으면은 그 아이들은 최상위권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정말 자기의 미래를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 광주에서는 그럼 이런 특별한 학교를 어떻게 대비했느냐 하시는데 광주에도 외국어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자사고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그 학교에 특별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 나름대로 잘 해보시라. 그리고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적 특권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혜택, 특혜를 다 없애겠다 해서 없앤 결과로 자사고들이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세계에 있던 자사고들이 다 스스로 포기하고 지금 2017년에 입학했던 학생들 3학년이 졸업하면은 우리는 자사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 고등학교에 아직도 우리는 선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학교 간 학부모님들의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지만 선발 효과입니다. 선발 효과. 입학 학생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졸업 학생들이 우수한 것이지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그랬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흩어놓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더 성취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래?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지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연구도 했고 지금 실천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육부와 정부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보고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쭉 고교 학점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나아갈 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해보고자 선도학교들이 있는 것이고 좀 선도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학부모님도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바로 임동섭님이신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장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새 양복 혹시 준비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유난히 이렇게 아주 빳빳한 스타일을 자랑하셔서 여쭤봤어요. 옷깃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이런 시범 학교를 운영한다는 걸 아는 것도 제가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 갖고 자리까지 해주셨으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보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실제 저는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요. 큰아이를 대학을 한번 보내놓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 교육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겠다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교육정책 바뀌는 거 하고 고교 학점제 제도가 도입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제도가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빛골고등학교 첨단 2지구에 있는데요. 몇 학년인가요? 2학년이에요. 네. 빛골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하고 달라진 것 때문에 일종의 혼란, 혼선 이거 정말 처음에는 심했었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그 자유학기제 하면서 진로라는 수업이 있죠. 그래서 정규 교과목처럼 학교 수업 시간에 본인의 진로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뭐가 좋은지 이런 거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실제 고민하는 시간이죠. 근데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두고 100% 노는 데만 썼어요. 운동하고 꽁차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데만 쓰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빛골고등학교 진학을 했었는데요. 진학을 하고 나서 처음에 본인이 진로도 없었고 그랬던 학생이 1학년 때 진로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각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아니야, 남자는 전화기지. 전화기 아시나요?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예. 남자는 전화기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건축, 환경 이쪽으로 본인 진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2학년 진학하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골라서 실제로 대학에서 우리 수강 신청해가지고 수업 듣는 방식처럼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수강 신청을 통해서 교육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각 시간마다 이렇게 강의실로 옮겨가면서 본인의 수업을 듣는데요.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단점도 있다. 수업 시간마다
강의실로 옮겨야 된다거나 옆에 학생들이 바뀐다거나 이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또 본인의 진로하고 맞는 분야, 그쪽 관련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과목은 뺀다는 얘기고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그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주변 학생들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수업에 대한 집중도, 몰입도가 기존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하는 게 두 번째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 아직 내 진로가 문과인가 이과인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야 너 수학 잘해? 이과. 수학 못해? 문과. 이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문과인지 이과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도 역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선택의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좋은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었고요. 끝으로 네 번째 장점으로는 수업 시간마다 옮겨가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침에 옆에 앉았던 친구가 2교시, 3교시, 4교시 이게 계속 달라지면서 같은 학년 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하고 정말 폭넓게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전교생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건축 관심 있다 그랬잖아요. 거점 학교 빛골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과목을 하길래 뭐 그냥 건축은 뭔가 뭐 이런 정도만 하고 말겠지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상당히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 실제로 건축을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설계해봐라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런 것도 하면서 본인의 인생이나 진로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야 저런 걸 우리 고등학교 때나 심지어 하다못해 우리 대학교 때라도 미리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 이런 거 많이 없애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실례지만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지 저요?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궁금하세요? 저는 원래 그 신입사원 때부터 얼마 전까지 삼성화재에서 보상 업무하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광주보건대학교에서 보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시는군요. 아니 왜냐면 이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저 지금 더블 MC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유려하셔서 혹시나 저 같은 비슷한 분야가 아니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방향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옆에 계신 교육감님 앞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실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 간 그 공동 교육 과정,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는 2년 전부터 지금 시작했고요. 금년에 47개 학교에서 1,600여 명 학생들이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시스템을 2개 학교에서 이제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지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많은 기대하고 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김의상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좀 진로가 뚜렷하고 꿈도 뚜렷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진로나 학업 설계 지도 부문에 관해서 이런 제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비교적 진로를 빨리 결정을 했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과목 선택도 전공과와 비슷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이라고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와 다르게 1학년 때 진로 선택을 하지 못해서 나는 뭐 해야 되지? 커서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부터 되게 체계적인 입시 프로그램이나 진로를 찾아가는 탐색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하였는데,
1학년 때 표준화 심리 검사 혹시 아시나요? 표준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학생들의 성향이 무엇인지, 나는 어느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 성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뒤에 후차적으로 이렇게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나 설계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더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단은 저는 저희에게 진로 선택권을 주시는 것 자체부터 저희에게 뭔가 진로에 대해서 더욱더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1학년 때 진로 선택,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서 중학교 때 열심히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딱 난 정말 커서 뭐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단 입시에 대해서나 뭐 진로에 대해서나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과목 선택을 해서 너의 전공은 무엇이면 좋겠고 무엇의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목을 수강해야 돼라는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도를 해주면서 나는 이런 쪽의 진로에 관심이 더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나갈 수 있었고, 어느 쪽으로 과목 선택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커서 바람직한 일을 하고 내가 진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항상 진로 설계나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는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약간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진로 설계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잘 해주어서 내가 정말 진로 설계나 상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내가 확정된 나의 진로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로 상담이나 설계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려고 하셨던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더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학생들의 진로 교육 지도라는 측면에서 옆에 계신 김성근 실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을 한 10년 이상 가르쳤던 교사 출신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렇게 애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게, 애가 이제 찾아왔어. 선생님, 나 이제 뭘 좀 한번 해볼래요. 그럴 때 그 기적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애가 하려고 할 때. 근데 많은 경우는 부모님이 찾아와요. 우리 애가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애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경우는 별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고교 학점제나 이제 지금 여기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교 학점제나 지금 변화하는 이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뭘 하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아이가 마음 먹은 것들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이제 좀 늘리고, 그다음에 공간들도 이제 지금 계속 좀 더 늘리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이제 그 환경이나 제도적인 지원들을 교육부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는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한 기적이 아마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기대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일어날 앞으로의 준비 과정들 중에서 교육과정 지원팀이 이제 교육청에 설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교육감님? 네, 지금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이후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선생님들의 전공도 많이 다르고, 또 우리가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찾아 놓지도 못했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점제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할 일은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지금 새로운 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려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교원 연수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단순히 교과 지도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한 연수,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거에 한 가지 전공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했다 하면은 이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전공을 좀 여러 가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다교과 지도 능력을 또 갖춰야 하고요, 담임 선생님들도 지금까지의 담임의 역할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도 높이고, 또 선생님들이 다른 교과 부전공을 해서 다교과 지도 역량도 갖추고, 학생들에게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미래 진로를 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 능력 등등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전담팀을 장학관과 장학사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내년 바로 시행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비록 교직의 길을 가진 않았지만 아까 사범대를 졸업했다는 학생으로서는 그 다교과, 그렇다면은 내가 일선학교 선생님이라면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직에 계신 안혜정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다교과를 지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들 많이 연수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비골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반발하셨지만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변화를 하셨어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연수를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수업 과정에서 그 평가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작년과 올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연수 꾸준히 하는데요, 저는 다교과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희 교과 안에서 미술 창작이나 미술사도 하고 미술 이론도 공부를 또 하고 있지만 건축 일반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 연수도 받아서 심리학도 가르치고요. 잘못하면 내년에 교육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만능 슈퍼 엔터테이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교가 빠르게 변화를 해오고 있는 지난 2년의 모습을 저희에게 압축해서 들려주셨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순서상에는 또 교육청에 또 여쭤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먼저 제가 여쭤보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한 개를 바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더 많이 실시가 될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고교학점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꾸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이 다 같이 함께 따라가야 되고요. 또 이 학생들 뒤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은 공간입니다.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그 사용자 참여 중심의 그 고교 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세요. 애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수업 못하고 공부 안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 과정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 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주제 탐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교과랑 융합해서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특별히 과부하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염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만들어진 그 공간 내에서 학생들이 이동 수업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하루에 7시간 플러스 그다음 방과 후 수업, 그다음에 또 야간 자기 주도 학습까지 해서 11시간을 이동을 합니다.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동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겠죠. 자기 교과에 맞는 그 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복합적인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휴식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휴식 시간을 위해서 또 휴게 공간을 위해서 각층 홈베이스에 그 학생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니즈에 의해서 학생들의 요구했던 공간을 그대로 또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학생으로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네, 저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더 많이 개설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남자는 전화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철학이란 과목이 가장 보편화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철학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있었던 수요조사 과정에서 저는 저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설득하여서 야, 너 철학 한번 해볼래? 하면서 철학이란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였고 또 수요가 높은 철학뿐 아니라 보건이라는 과목도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께서 내년에 보건을 가르친다고 하셔서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바람직한 학교,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모두 원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들을 개설하여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패널분들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토크 콘서트의 묘미는 소통이죠. 사실은 저는 앞에 계신 분들과 바로 질문 받아서 막 많이 시간 할애해서 왔다 갔다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고 대신 여기 이렇게 좀 궁금증들을 몇 개 받아봤습니다. 아주 여러 예쁜 색깔의 포스트잇으로 궁금증이 써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나머지 궁금증들은 좀 여기 적어주신 분들 직접 이따가 또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께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정책이 굉장히 지속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정책인데 이 정책이 지속이 잘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성우 실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고교 학점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고교 학점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교육부 정책을 좀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교육 정책에서 이렇게 그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는 게 과연 좀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고교 학점제가 작년 2018년도부터 일단 예고돼서 교육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올해부터 이제 그 작년 올해 이렇게 시범학교 이제 진행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 지금부터 이제 6년 후에 이게
일단 이제 제도적으로 그 완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이제 어느 순간 25년도 가서 짜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지금 장점들을 좀 살려가면서 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들도 강화시키고, 또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들이 필요하면 거기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들도 풀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년간 사실 교육부에서는 한 3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학교 리모델링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맞는 기본적인 공간 그 재구성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 방향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여튼 참 기분 좋은 길을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소통이 좀 묘미인데 말이죠. 사회자로서 아쉽지만은 이렇게 오늘 시간이 마련된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인 관계로 이제 허락된 시간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여기 참석하신 5분께 좀 각각 고교 학점제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좀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한 마디를 부탁드려 볼까 해요. 예. 네. 저랑 눈 계속 마주치고 계신 제 바로 옆에 임동섭 학부모님부터 듣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베스킨라빈스다. 아하.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예.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한 뒤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교 학점제는 느낌표다라고 생각하는데, 느낌표요? 예, 느낌표는 문장의 끝을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단조롭지 않고 적극적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고교 학점제는 느낌표다라고 말해보았습니다. 야,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부담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고교 학점제는 희년이다. 희년 선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 7년에 한 번씩 쉬어라고 하는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째 되는 때를 희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엎드려 자는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좌절한 우리 똑똑한 아이들도 자기 진로의 길들을 찾고, 우리 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좀 선포해가는 희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네, 감사합니다. 저랑 제일 멀리 계시는 안혜정 선생님. 네, 고교 학점제는 커다란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교 학점제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른 토양 위에 좀 영양분을 주면서 조금씩 그 토양을 일구고 있는 단계고요. 여기 학생들이 예쁜 씨앗을 잘 뿌리면 멋진 숲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상투적인 이야기인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고교 학점제는 무지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가지 색깔이 잘 어울려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무지개처럼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자기 빛깔을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무지개는 우리들이 희망을 말할 때 많이 쓰는 것이어서 우리 교육 미래 교육의 희망이 여기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교 학점제는 무지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진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5분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